저는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1살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남자친구가 올 초에 제게 프로포즈를 하는 바람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너무나도 화가 나고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재작년부터 저희 엄마가 기억력이 깜빡깜빡하셨어요. 갑자기 시장에서 물건 고르다가 제가 볼 때 별거 아닌 일에 아이처럼 화를 내시기도 하더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풀리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갱년기 지나면서 많이 힘드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올 초에 저희 결혼 승낙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당사자인 저희 어머니가 가장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엄마는 평생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치매에 걸리셨다는 사실을 처음엔 인정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는 우리 아빠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시고 어머니 교직도 그만두게 하신 후에 어머니가 어릴 적 사시던 고향에 전원주택을 지으시고 엄마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아빠의 이런 지극정성 덕분에 엄마는 현재 별 다른 큰 이상 없이 아빠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가족의 이런 아픈 문제를 이제 곧 시어머니가 될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문제를 삼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제 남자친구를 통해서 우리 엄마의 치매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는 그 뒤로부터 치매라는 두 글자에 완전히 꽂히셔서 제 얼굴만 보면 치매 아주 이가 갈릴 지경입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치매가 유전될지도 모른다면서 혹시라도 제가 치매에 걸리면 자기 아들 고생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예 대놓고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라면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다고 엎어버렸을 텐데 긴가민가하게 비꼬는 듯한 말로 얼굴 볼 때마다 제 속을 완전 뒤집어 놓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회사도 그만두시고 어머니와 전원주택에서 살고 계시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제 남자친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도 마누라가 치매 걸리면 다 버리고 내려가서 똥오줌 치워줄 거냐? 우리 엄마 아직 멀쩡하십니다. 저 이야기를 듣는데 눈에서 불이 번쩍하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엎어버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래도 말실수하신 거라 생각하고 한 번은 참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날 때마다 치매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에요. 처음엔 참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어서 그런지 그 다음에는 대놓고 제게 치매 예방하려면 집에서 고스톱이라도 쳐야 한다면서 자기 농담에 만족하셨는지 깔깔거리고 웃고 있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희 엄마 치매 걸린 게 웃겨요? 내가 치매 걸리더라도 아줌마 아들한테 똥오줌 받아달라고 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쏘아붙이고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평소에 큰소리 한 번 안 내던 제가 자기 엄마한테 막말을 했더니 제 남자친구란 놈도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고 중간에서 자기 엄마를 달래줘야 할지 저를 따라 나와서 저를 달래야 할지 갈팡질팡 하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 따윈 필요 없단 생각이었고 그대로 남자친구 집을 빠져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장문의 카톡이 왔는데 그 내용을 대략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가 장난이 좀 심한 건 미안하지만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너무 예의가 없다면서 엄마가 아들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너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읽는 내내 화가 더 나고 열이 올라서 아까 제대로 한 번 더 뒤집어 엎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분을 삭히고 있는데 남자친구란 놈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자기 엄마랑 그렇게 싸우고 나갈 일이냐고 자기 엄마는 저를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 결혼 다 필요 없으니 여기서 때려치고 접자고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저희 부모님을 제 면전에서 모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생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게다가 남자친구라는 놈도 처음부터 제 편은 한 번도 들 생각도 없고 마치 자기 엄마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 잘못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애초에 원인 제공을 제가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있다가 부모님을 모욕당했고 그래서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한 건데 마치 제가 예민하고 예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사람들을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해둔 상태고 결혼이고 뭐고 다 그만둘 겁니다.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더니 무슨 일이냐고 너무 걱정하시네요. 까짓거 제 나이 아직 31밖에 안 됐는데 이 남자 아니면 앞으로 결혼할 사람 못 만나겠습니까? 이런 놈이랑 참고 결혼했다가 평생 자기 엄마한테 달라붙어서 저까지 힘들게 할 게 뻔한 놈이기 때문에 제 쪽에서 오히려 거절입니다. 똥 차가고 벤츠는 아니더라도 상식이 통하고 기본 예의가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언젠가 사람이 나이 먹으면 아프고 병들기 마련인데 그걸 빌미로 해서 아픈 곳을 찌르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저는 결혼 5년 차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까지 보내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대놓고 손자 차별하시는 시부모님 때문인데요. 그냥 차별만 당했으면 말이라도 안 할 텐데 요즘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계셔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어제도 전화로 한참을 시어머니랑 싸우고 짜증이 나서 남편과 이야기를 했는데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오늘 마침 집에 혼자 있어서 술 한잔하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 내용을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써볼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첫째 큰형과는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고 둘째 형은 4살 차이입니다. 그렇게 큰 늦둥이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위로 남자만 있는 집안의 막내라서 그런지 위에 다른 아주버님들보다는 성격이 순하고 고분고분해요. 남편의 위로 있는 아주버님들은 다들 남편보다 훨씬 일찍 결혼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이고 저희가 늦게 결혼한 거라서 이제 아이가 4살인 딸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의 위로 첫째 형은 아들만 둘이고 둘째 형은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저희만 아들이 없어요. 저는 몸도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고 경제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을 때 둘째를 가질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남편도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어디 있냐고 자기 집에 형들이 다 손자 낳았으니까 우리는 딸 하나로 만족하고 살자고 했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이 첫째 딸에 이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시부모님들께서는 본인들이 아이를 봐주시겠다면서 직접 돈까지 보태주시며 본인이 사시는 아파트로 이사시키고 거의 아이를 끼고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첫째 아주버님은 제가 시집 오기도 전에 이미 아이들이 다 커버린 상태라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이미 집안에 손자가 3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나 아들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은근히 압박을 하셨는데 제가 딸을 낳았더니 병원에서부터 대놓고 실망이라고 하시면서 전혀 저희에겐 어떠한 지원도 없으셨어요. 아이 봐준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으셨고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님 친구분께서 선물해 주셨다면서 커다란 미역봉지 하나 남편 통해서 전해주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예 신경 안 쓰시는가 보다 싶어서 저도 그냥 시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저희 부부도 맞벌이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이 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다행히도 저희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친정 근처로 이사가서 딸을 저희 부모님께 맡겨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대면대면하게 지내면서 몇 년간은 별 문제 없이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손자들만 예뻐하고 끼고 돌고 있었고 저희 딸도 친정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 둘째 아주버님의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 부모나 보호자보다는 자기 또래 친구들이랑 노는 걸 더 즐거워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같이 PC방 다니면서 게임하는 게 더 좋았던 조카는 저희 시부모님들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처럼 애교도 부리지 않았고 같이 밥 먹는 날도 적어지니까 시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주고 예뻐하던 손자가 갑자기 품에서 떠나면서 많이 서운하신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딸은 한참 애교 부리고 예쁠 나이고 친정 부모님들도 시간이 많으셔서 아이 데리고 공원도 놀러 가시고 참 잘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쁜 사진도 많이 찍어주셔서 저도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SNS에 올려놓았었는데 저희 시부모님이 그 사진을 보셨나 봐요. 이제 와서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어서 저희 딸과 영상통화를 시켜달라 조르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살갑지 않았던 친할머니가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 딸도 낯을 가리고 말도 잘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한테 정주고 예뻐해준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이제 와서 할머니라면서 애교 좀 부려보라고 하는데 진짜 옆에서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어요. 저 퇴근하고 친정집 들러서 아이 데리고 집에 오면 아이 저녁 먹이고 씻기고 시간도 항상 모자라고 정신없는데 요즘 들어서 매일같이 시어머니에게서 영상통화가 오니까 이것도 은근히 짜증이 납니다. 한 번은 저희 딸이 아무리 시어머니가 영상통화하면서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서운하셨는지 갑자기 제게 지금 애가 왜 할머니가 자기 친할머니인 줄 아는 거 아니냐? 쟤는 이씨 집안 앤데 왜 너희 집만 그렇게 좋아하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친할머니 행세하고 싶었으면 태어났을 때부터나 하던가 이제 와서 무슨 추한 행동이란 말입니까? 너무 어이없어서 퇴근한 저희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남편도 어이없어 하면서 앞으로 자기 엄마 전화는 받지 말래요. 그동안 남편도 내색은 안 했지만 자기 형들에 비해서 우리 집안이 시부모님들에게 푸대접 받고 있어서 속이 많이 상했었거든요. 남편이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한 소리 한다고 하는 걸 간신히 말렸어요. 괜히 제가 일러 바친 나쁜 며느리 되기 싫어서요. 남편도 이제는 가까운 데서 더 잘해주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더 편한가 보더라고요. 시댁 가자는 이야기도 안 한 지 엄청 오래됐고 주말에 별일 없으면 딸아이랑 저희 친정 부모님 모시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놀러도 자주 갑니다.
그냥 마음 같아서는 시댁과 의절하고 이렇게 다섯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말에도 남편과 친정 부모님 모두 모시고 양평 놀러가서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올 예정인데 또 그 사진 보고 시어머니께서 빈정상한다고 제게 전화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젠 시댁에 아쉬울 거 하나 없고 잘해드릴 이유도 없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잘했어야지 남편 마음까지 떠나버린 지금에서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매정하고 냉정한 며느리인가요? 시어머니가 저희 딸 낳았을 때 다른 형제들 아들 낳은 거 반만 예뻐해 주셨어도 이렇게 마음이 다쳐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와서 재롱 부리는 손주들 다 없어지니까 적적하신 마음에 저희에게 집착하시는 것 같아서 더 기분이 나쁩니다. 저희 딸도 친정 부모님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시부모님들은 큰할머니 큰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전부 자업자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챙기며 살기에도 바쁜 인생인데 굳이나 마음도 멀어진 시댁은 신경 안 쓰고 살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